협의 단계에서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러한 보상금 증액 청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토보상 계약 체결 후에는 보상금 증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 나영호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수용보상금을 토지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상을 바로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금 보상의 예외 중 하나인 대토보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이 2007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개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는데요. 각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면적은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동일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토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필지만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토보상 대상자들 사이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사업 이전 고시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분, 2순위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1순위가 아닌 분, 3순위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여기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채권보상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필지별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요. 토지 보유기간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기간은 보상 협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째 된 날까지라는 점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토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대토보상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토보상을 가장 많이 하는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입니다. LH가 하는 공익사업에서 대토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주로 단독주택 용지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많은데요. 이때 1인당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주택용지 990제곱미터, 상업용지 1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요.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은 지급받을 토지의 감정가격에 공급용도별 평균 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대토보상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전매 제한인데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매매, 증여 등의 전매를 할 수가 없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에 담보신탁, 근질권 설정 등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도 전매제한 위반 행위로 해석하고 있고요. 토지보상법은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분들 중에서 현금 보상과 대토보상 중에서 어떤 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토보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토보상을 받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토보상금에 대해서는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를 처분한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고요. 과세 이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이연을 받은 사람이 의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세 이연을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고요. 양도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의무상 위반한 경우에도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의무사항은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토보상은 개발되는 사업 부지 내에 토지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이익을 고려했을 때 현금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장래의 수익성은 어떤 토지를 보상받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토보상을 결정하시기 전에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장점만 있을 수는 없듯이 대토보상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현금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불복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협의 단계에서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러한 보상금 증액 청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토보상 계약 체결 후에는 보상금 증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재결을 거치더라도 대토보상 물량이 남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토보상 재결을 받아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수용 재결을 거친 토지 소유자와 협의 보상에 응한 토지 소유자를 차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토보상 계약을 했다가 대토보상의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현금보상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생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약 후 1년이 지나야만 현금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니까요. 대토보상을 받으실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토보상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토보상은 아직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토보상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와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보상금이 대폭 증액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보상금을 받기 전에 보상 대상 토지의 보상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보상금 증액 소송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